반갑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산업디자인학과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권총과 디퓨저 빵야 빵야 빵야. 아씨. 일단 디퓨저랑 권총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디퓨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해서 학원에서 한 번씩은 해봤을 법한 주제인데, 권총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큰 도형 자체는 기억자 구조로 단순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소로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상치로는 다들 권총 빵야 빵야 발사하고 디퓨저 깨지고, 막 그런 연출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그 연출감의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권총에 대한 어떤 사이드 뷰, 탑 뷰, 퍼스펙티브 뷰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레이아웃 싸움으로 간 친구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저 디퓨저의 활용도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자연스럽게 연출 잘하냐, 그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권총이 뭔가 동세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것 같고, 뭔가 사실 제가 스케치는 이제 병철님께서 떠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느꼈던 거는 권총이랑 디퓨저 하나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디퓨저 스틱, 굉장히 얇은 요소랑 파편 같은 이제 부가적인 요소죠. 그런 것들로만 처리가 됐음에도 그림이 휑하지가 않다고 느꼈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요령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주제를 받았을 때 이제 특징이 강한 소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으면 분명히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뭐 넣고 저기 뭐 넣고 막 이제 얽히고 설키게 하면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출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의 효과를 낼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에 대한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싸움, 이제 앞과 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앞 공간과 뒷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권총이 굉장히 앞에서 확 다가와서 발사되는 장면이 이제 극대화돼서 보이고, 디퓨저가 좀 멀리 있게,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은 디퓨저 스틱을 마치 이제 권총의 파편처럼 활용해서 앞 뒤의 공간을 좀 한 번 더 강조시키고 확장시켜주는 요소로 썼죠. 그렇게 이제 그 자체 1과 2에 대한 공간 관계를 잘 형성시키는 그것이 이제 구성의 기본인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선생님, 구성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구성 주세요. 패턴 주세요. 응? 맨날 그런 얘기하고, 제가 야, 그럼 이렇게 1, 2 이제 공로 해서 잘 넣어봐. 선생님 뭐 비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여백 비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끼리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1과 2의 개체가 있을 때 그 공간감, 입체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켰느냐, 앞뒤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켰느냐에 따라 빈 종이도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얘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고는 신경도 안 써.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냥. 그냥 갖다 놓고서 비어 보이네,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빡빡빡 채우고 있어. 그러고서 구성 주세요. 여기 어떻게 채워야 돼요? 나오겠냐고, 그게. 구성이 우선이기 전에 내가 이 평면적인 종이 위에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시각화시킬 줄 알고, 앞뒤 관계를 형성시키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딱히 개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여백이 한마디로 공간, 입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 벼 보일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공간 개념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냥 있는 것만 그냥 갖다가 사진에 뜨는 거나 이렇게 빛 비춰갖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왜 되겠냐, 이 얘기. 너무 시작부터 뭐라고 하나요, 제가? 또 시작하셨군요. 요즘에 좀 화가 많아져가지고, 하여튼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려면 결국 돌고 돌아서 드로잉이 돼야 된다. 특히나 요즘에
주어지는 소재 자료가 되게 이제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대학교들에서 그냥 사진 한 장 띡 주고 끝나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릿속으로 이걸 돌릴 수 있는 공간 지각 능력,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한창 이제 정시 때 학원을 옮겨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어딘가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네. 쉬다 온다든지 당장에 막 시험을 봐야 되는 급해. 근데 갖춰진 게 없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미술 학원이고 이제 기초적인 어떤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그림 자체를 잘 그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격을 시키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다 제공을 해줍니다. 레시피,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영역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진짜 체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레시피화 시켜서 제공을 해주는데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언제까지나 속성적인 거고 조금의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내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께서는 드로잉을 통한 이런 시점 감각,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다 그리드화 시켜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스케치를 뜬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컬러링을 이제 열심히 들어가고 계신데 네. 처음에 컬러링 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스케치는 제가 뜬 거라 배색에 대한 계획을 이제 처음부터 좀 제한적으로 하셨어야 될 텐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구성대부터 말씀하신 대로 개체가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 색감이 자칫하면 한쪽으로 많이 쏠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곤충에도 저 손잡이 부분에 난색이 좀 있고 디퓨저는 이제 투명체이지만 약간의 뭐 색감을 자유롭게 은은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너무 양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림의 주조색을 좀 한색으로 많이 통일을 했죠. 권총에도 지금 금속 좀 쿨톤으로 푸르스름하게 진행을 하고 디퓨저도 이후에 옅은 바이올렛 톤에서 울트라마린 약간의 그린톤 난색 쪽까지 좀 은은하게 색감이 돌게끔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뒤에 들어가는 디퓨저 스틱도 이제 고유명도가 좀 진하지만 그 안에서 그림의 주조색과 좀 같이 어우러지게끔 이런 반사광 같은 계열색을 활용을 해서 그림의 좀 통일성을 생각을 하면서 배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색 계열이 주조가 되고 네. 난색 저 손잡이 부분이 이제 되게 포인트색이 되는 거네요. 그럼 만약 이런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학생들이 저거는 저 권총이 빵 해갖고 디퓨저가 깨지는 부분이 포인트 아닌가요? 근데 왜 저기에는 포인트 컬러가 없고 손잡이가 저렇게 포인트 컬러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감이 손잡이 쪽에 포인트색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디퓨저가 깨지는 부분에 네. 시선이 가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내가 질문 손잡이의 발색이 뭐 지금 그림 전체에서는 상당히 또 이쁘게 잘 보이긴 하는데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저 디퓨저에 깨지는 구간 밀도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작은 형태들이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그 주변에도 크고 작은 형태들이 유리 어떤 삐쭉삐쭉한 파편의 형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밀도감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저 구간의 힘이 더 세게 느껴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리고 스케치가 기가 차게 떠졌지. 누가 떴는지 참 대단해. 디퓨저 스틱의 이 동세감 또한 저 구간으로 이제 곡률이 다 말아져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사실 이 형태적으로 저 구간이 다 집중이 되고 색은 사실 엄청에 이제 안색 구간이 들어있긴 하지만 살짝 또 이제 은은하게 저 발사되는 구간의 오렌지 톤 부분까지 약간 확장이 되면서 살짝씩 또 연결을 해주고 있고 하는 것들이 좀 고급스럽게 비대칭 균형으로 좀 정돈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만약 손잡이 부분에 색 포인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기를 그냥 주조색의 비슷한 컬러 혹은 무채색으로 했다 하면은 그림 자체가 완전히 삭막해지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포인트 부분에 색감을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색면적이 작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루한 면적이 너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집중감 자체는 스케치로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 배색의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인식하기에 권총이라는 게 손잡이랑 몸통이 결국 한 개예요. 네.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색이 달라져도
하나의 덩어리랑 군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색이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저희가 집중감을 뺏어먹지 않는다. 스케치가 저렇게 내가 의도한 쪽에 잘 설정이 돼 있다면. 네.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에 대한 공간의 이해, 개체에 대한 어떤 그 도형 단계에 대한 이해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배색 관리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각계격파로 여기 무슨 색, 여기 무슨 색, 저기 무슨 색 들어가야 돼. 이건 뭐니까 이건 무슨 색 들어가야 돼. 엉망진창되는 거라.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단순한 건 복잡하게, 복잡한 건 단순하게 시작하라. 네. 형태가 많기 때문에 어둠에 대한 실루엣을 거의 따듯이 들어가서 형태의 톤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시작을 해야 네. 필자가 그리기가 편해지겠죠. 그런 어떤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는 거죠. 비 아십니까? 비? 비 알죠. 정지훈. 네. 뭐 요즘 친구들도 요즘 TV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알 텐데 그 옛날에 그 비가 한창 잘 나갈 때 2000년대 초반에 네? 막 한창 막 레이니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올 때 네. 노래도 잘하니까 네? 인터뷰로 막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춤도 잘 추면서 이제 노래도 잘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춤을 진짜 노래를 틀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서 진짜 이제 무대에서 노래에만 집중하게 할 정도로 그 연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악 틀면 몸은 자동 반응인 거지 움직이는 게. 그래서 노래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학생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런 조형 요소들 되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되게 어렵고 난해하고 깊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쓰고 연습하고 반복 연습 계속 하다 보면 몸에 배 있어요. 어느 순간 그냥 하다 보면 남들이 다 읽어줘. 막 나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정말 내가 필요한 영역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건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 정도로 좀 연습을 해서 정말 압도적인 실력감으로 합격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 보는 모든 친구들이 사실 잘 됐으면 좋겠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상을 봐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친구들은 결국 바뀌지 않아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란 말이야. 악의 편. 알겠습니까? 무슨 목사님 같아요? 행동하세요.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말고. 알겠죠? 그럼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해요. 고생하셨습니다.